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중국의 제재와 영국 이야기, 이것도 아마 댓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조금 영향,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로 중국에서 이제 밀리터리 컴플렉스에서,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아시다시피 센서를 다 두르고 있죠. 특히 카메라를 참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기밀, 이렇게 시크릿 로케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걸 이제 다 촬영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정보가 빼나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냐, 이걸 빌미로 테슬라의 뭐 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대로 크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파는 차량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군대에 의해서 제재된 게, 차이니즈 밀리터리한테 이제 이렇게 제재당한 게 마치 테슬라가 최초인 양 자꾸 보도를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전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산 스마트폰에 뭐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하지만 거기 달린 카메라로 심지어 이제 고화질이죠. 그런 걸로 찍어서 미국으로 다 보내버리면 이거 역시 스파이죠. 그래서 이미 아이폰이 한번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중국에서 안 팔리냐? 아니죠.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나 중국에서나 최신이죠. 올해 뉴스입니다.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말 막강하죠. 맨날 망한다 그러지만 항상 잘 나가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에 영향받기 어려운 구조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제가 이거 영상으로 만들었고 구독자님들도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테슬라는 굉장히 현지화를 잘했습니다.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하고는 이익을 공유할 생각이 없지만 저렇게 중국같이 강력한 정부 정도면 테슬라는 이익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거기서 중국에서 현지 조달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러모로 중국한테 굉장히 많은 베니핏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일하게 중국에서 처음으로, 원래 항상 이 합작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히 100% 중국에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런 어떤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이 아닌 테슬라가 완전히 소유한 채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지금 최초죠. 그렇지만 최초는 맞습니다. 최초로 중국에서 이게 허가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거는 중국이 테슬라한테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테슬라로부터 얻어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는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쉽지 않고, 현재 중국한테 득이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차들이 심지어는 이 테슬라 전기차들이 유럽으로 수출까지 합니다. 그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 효자인데다가 여러모로 아직까지 중국한테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갑자기 이걸 무너뜨린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규모가 상하이에 있는 월트 디즈니보다도 지금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고 여기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그 정도로 상하이 경제에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하기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너무 잘 팝니다. 물론 잘 팔 줄 알았겠지만 이 정도로 잘 팔 줄은 몰랐겠죠. 거기다가 앞으로도 잘 팔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익을 어느 정도 중국한테 공유를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기분이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썩 좋지가 않겠죠. 자기네 안방에서, 그것도 미국 기업이 100% 소유한 기업이 중국에 고용을 아무리 많이 창출해주고 중국에 득이 된다지만 지금도 잘 팔고, 그 안 팔린다는 기사는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잘 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견제가 없었으면 다행이겠지만 좀 더 이제 주식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컸겠죠. 이런 기사가 났음에도 테슬라 주식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향이 적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나라 기업이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건 역시 누구나 알듯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정도의 견제는 그러니까 이미 예상됐던 거고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카드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당연히 다른 공장을 더 빨리 지고 있고요. 지금 베를린 공장이 더 급속도로 진짜 빨리 지어가고 있죠.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1년 만에 공장을 지어버리니 다른 카드들이 충분히 이것을 상쇄할 만한 카드들이 있고,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국에서 이런 기가 팩토리를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솔솔솔솔 나옵니다. 그냥 테슬라답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부적인 정말 뛰어난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두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중국에서 이런 사업을 도전적으로 한다는 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아마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금 저런 견제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즉각 대응을 했거든요. 당연히 시크릿한 정보를 녹화하지 않고 뭐 그런 기능은 심지어 이제 턴오프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중국 내에서도 만약에 그런 기능이 있다라면 그렇게 테슬라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테슬라가 더 이제 귀중해 보인다, 더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트윗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제가 봐도 아까 기사 타이틀을 보여드렸듯이 영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견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국에서의 이런 기가 팩토리 준비 혹은 인도네시아에다 더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테슬라는 카드가 많습니다. 자, 이제 영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제 남겨주셨듯이 영국에서 인센티브가 줄었죠. 이제 다분히 테슬라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반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만큼 잘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딱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게 빤히 보이는데요. 물론 근데 보조금 양도 줄었습니다. 5만 파운드에서 3만 5천 파운드로 이제 낮추고 그리고 보조금도 3,500 파운드에서 2,500 파운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잘 파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4만 파운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딱 그 아래다 친 거죠. 근데 이것도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 그리고 충분히 저 가격을 환산해 보면 테슬라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항해서 물론 테슬라도 움직이고 있긴 한데 테슬라가 지금 영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들한테 역으로 텍스를 매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페널티를 더 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슬라가 로비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게 참 제 스스로 봐도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기업이고 사기업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개인적인 이득? 카본 뉴트럴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익도 생각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고 저쪽 내연기관한테 페널티를 매기면 전기차가 잘 팔리겠지만 지금 계급장 떼고 전기차로 테슬라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뭔가 환경을 위한 거지만 당연히 환경을 위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먹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판매량은 늘겠죠. 좀 더 보충 설명, 테슬라가 로비하는 것의 법안을 좀 더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VAT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을 면제하고 역으로 이제 fossil fuel 차에다가 텍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보다는 여기에 그런 얘기는 정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페널티 매겨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페널티 매겨서 그 돈을 역으로 이제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정확히 로비하는 것 전기차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다 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평하게 먹게 되면 전기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급장 떼고 붙어서 이길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더 이득되는 면이 크게 보입니다. 또 인프라스트럭처로 좀 더 돈이 더 많이 흘러간다 역시 테슬라 슈퍼차저가 더 이득을 볼 확률이 높고요. 인프라를
까는데 훨씬 더 저가로 대응하기가 지금은 좀 더 손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안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들 그런 수를 읽고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서도 이게, 근데 이건 영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분위기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긴 합니다. 정말로 역으로 이런데 텍스를 때리면은,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깎으면은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지금 영국에도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사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뛰어난 CEO이면은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정말 작두를 타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막 이렇게 주면서 정부를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완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드렸죠. 전에. 근데 지금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을 한 5 빌리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죠. 이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이스X는 상장된 회사가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장부상 비트코인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걸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을 통해서 이제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투자 회사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이야기들이, 스페이스X가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며,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것들에 스페이스X 관련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장부상 그걸 안 갖고 있으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테슬라나 뭐 지금 스페이스X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을 엄청 갖고 있죠. 진보적인 회사는 좀 많이 갖고 있고, 보수적인 회사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 조금씩 취급해가면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소량, 많이는 아니지만 소량씩 가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의심이 뭐 비합리적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적은 돈으로는 할 수 없죠. 그 정도로 투자했다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안전자산으로 당연히 비트코인을 소유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의심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코멘트도 참 와닿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가 이게 dirty asset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력을 쓰는데 그게 리뉴어블 에너지로 된다라면은 그게 어떻게 dirty asset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런 안전자산으로 골드라든지 이퀴리, 뭐 아트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demonetization,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리고 기존의 그런 자산들을 이제 분할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렇게만 안 좋게만 볼 수 있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테슬라 투자자로서 참고로 저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충분히 이거보다 더 가지면 더 가졌지,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적게 갔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